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치료하시면 소화 잘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신통TV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화 불량,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속이 좀 더부룩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새 소화 안 되시는 분이 많고 오래 앉아서 일을 하죠. 오래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내과적인 어떤 검사를 하죠.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나 이런 걸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는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신경의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가 위보로 소화가 잘 되라 그런다고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뭐 뭘 들 때 든다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수위 근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장의 근육은 불수의적인 근육이죠. 이 불수의적인 근육을 보통은 자율신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위로 가는 자율신경은 흉추의 6번에서 7번 사이가 위로 가는 자율신경, 그 중에서 교감신경이 나오는 척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위가 안 좋으면 결론은 이제 위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브래지어근이 지나가는 부위 아니면 거기서 약간 위쪽 요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등 쪽이 좀 뻐근하면서 언제나 옆구리 요런 데도 뭔가 답답하면서 위 기능까지 떨어지면 요런 흉추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흉추가 문제인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는데 무슨 잘못된 자세 이런 걸 수도 있고 운동을 잘못해서 그러고 이쪽을 손상을 받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많이 안 걸어도 요 부위에 실제로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 패턴으로 운동을 하는데 교차 패턴으로 그럴 때 상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하체는 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실적으로 6, 7번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 신경 주변이 펌핑을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앉아서 오래 있고 컴퓨터를 하고 이러면 위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요 척추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등이나 이런 주변 근육을 풀어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교차 패턴의 운동 연습을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 유튜브에 소화가 잘 되는 운동 그거 한번 쳐보시면 이 부분을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척추 6, 7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잘못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많이 안 걸어도 이 부위는 좀 문제가 잘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걷는 운동 적절히 해주신 게 되게 중요하고 등을 언제나 좀 풀어주신 거 고양이 등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머리 쪽 두개골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개골은 기능의학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SOT라 그래서 두개골을 좀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응용은 신경에서도 이 두개골을 많이 다루는데 특히 위장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등에서 나오는 거는 교감신경을 얘기했고 요번에 이제 부교감신경을 얘기하려는데 부교감신경은 실적으로 두개골에서 우리가 뇌 안쪽 뇌의 가장 요 아래쪽에 연수라는 부분에서 부교감신경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실적으로 내려올 때는 요 목의 앞쪽 근육을 타고 요 흉골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폐를 거쳐서 위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상부 내장관을 주로 많이 조절해 주죠. 이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인데 이런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 이제 AK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주로 양쪽 중에 한쪽 축두부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나나 헤드라 그래요. 바나나 헤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위산 분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결론은 두개골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질 때 이제 한쪽에 나오면 좀 밀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개골 옆쪽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면 보통 여기서는 두개골을 이렇게 푸는 그런 치료, SOT라는데 그런 치료를 이용해서 좀 치료하고, 본인이 직접 하려면 목을 좀 많이 풀고 옆쪽 축두부 볼록 나온 쪽을 이렇게 많이 마사지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미주신경 주행 부위, 이렇게 안목이라든가 가슴 쪽 이런 부위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 앞쪽 이렇게 만지면 좀 더 소환되면서 이런 데를 만지면 좀 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위를 많이 마사지 해주고, 이게 가슴도 이렇게 흉골이 지나가는 부위를 만지면 많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길 같이 마사지 해 주셔야 됩니다.
목서부터 흉골 부위, 그 다음에 축두부 이런 쪽을 해주셔야 미주신경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우리가 골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골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쨌거나 골반이 좌우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가 이제 골반 앞쪽으로 지나가는 대요근의 기능이 이제 한쪽은 많이 긴장되죠. 그럼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 대요근이 긴장되면 횡격막의 기능이 특징적으로 한쪽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쪽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자, 근데 횡격막은 요 앞에 이렇게 텐트 같이 이렇게 있어서 실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 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계속 위를 마사지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횡격막이 안 움직이면 여기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위를 실적으로 몸 움직여 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위를 움직여 주게 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안 움직여지면 그만큼 위는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횡격막이 움직일 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횡격막이 안 움직이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호흡도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고, 늑골도 양쪽이 비대칭으로 한쪽이 좀 더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식호흡을 하면 복식호흡이 힘들고, 횡격막은 또 위식도 관략근을 조절해 주는데 그 조절이 안 되니까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생기면 뭔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도 좀 안목도 아프고 약간 이제 가래가 낀 듯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골반을 좀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요근의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을 한다든가, 이쪽에 횡격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면 횡격막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늑골 이런 부위를 잘 마사지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등도 같이 풀어주는 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늑골 주변을 잘 마사지 주고, 요 주변을 호흡과 같이 눌렀다 이렇게 조였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늑골 펌프, 이제 립 펌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같이 이용해서 늑골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고 횡격막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이런 또 응용근 신경학적인 테크닉, AKA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의 문제, 그 다음에 척추의 문제, 그 다음에 두개골의 문제, 이런 게 복합돼서 위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치료하시면 소화 잘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